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 수뇌부를 폭격한 뒤 이란도 반격에 나서면서 양국이 이틀간 격렬한 교전을 벌였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습에 이스라엘에서도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이란과 가까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와 있습니다. 네, 이란이 이틀째 미사일 보복 공격에 나섰는데 먼저 피해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여성 1명이 텔아비브 동남쪽 라마트간 지역에서 무기 파편에 맞아 사망한 데 이어 리숀 레지온에서도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텔아비브와 주변 지역에서 40여 명이 다쳤는데요. 대부분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일부는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민간인 밀집 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해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뒤 텔아비브 등을 향해 연이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야히엘 레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는 이란이 3차례에 걸쳐 모두 150기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란은 2,000기에 가까운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만큼 보복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란은 14일 새벽에도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는데 이스라엘군은 미사일 대부분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지원하고 지상과 해상 전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방어를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이란의 보복에 대비해 주요 구축함의 전방 이동을 지시했고요. 공군 전투기들도 보안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란 정부도 이스라엘에 대해 계속적인 보복 공격을 예고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현지 시각 13일 새벽 이란 핵시설을 포함해 약 200곳의 목표물을 여러 차례 공격했는데요. 이란은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군사공격을 감행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그들이 이를 시작하고 전쟁을 일으켰다면서 보복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지금까지 고위 군 관료를 포함해서 78명이 숨지고 32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상자 가운데 압도적인 다수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호세인 살라미 총사령관 등 군 고위 간부와 함께 핵 개발에 관여한 과학자 다수도 사망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란은 또 핵 위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의 대화가 무의미해졌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과 미국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이란의 핵 개발 중단과 서방의 경제 제재 해제를 골자로 한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이란 외무부는 미국이 협상을 주장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이 이란 영토를 공격하도록 역할을 분담했다면서 이스라엘의 공격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우려도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두바이는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요. 이란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수송로 중 하나인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이곳을 지나는 유조선을 공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면 봉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급등할 경우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국인 중국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또 해협의 대부분이 이란이 아닌 오만 영해에 속해 있고 영역이 넓어서요.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어려울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이 유조선 공격이나 기뢰 설치 등으로 해상 교통을 방해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서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